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그 끝을 모른 채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과 유학기를 막고 이 자국 내 일본 영화 상영을 중단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을 내리더니 일본산 수산물 수입까지 끊고 이제는 영토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이 갸오위다오는 중국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동북아 영내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일본 중국 대사관이 어제 저녁 공식 SNS를 통해 갸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로 부르는 곳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나온 이번 메시지는 중국이 자국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려는 결의를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무인도 군도인데 지난 2010년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며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는데 다시 영토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도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만평을 공개하며 일본이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如果日本想重走军国主义的老路，背弃和平发展承诺，破坏战后国际秩序，中国人民不会答应，国际社会不会允许。 일본은 중국 정부가 거짓말로 일본 여행을 막았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에서 중국인 대상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인 대상 살인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강도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리창 총리와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연지입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을 겨냥해서 연일 일본을 편들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4년 전 아베 전 총리까지 소환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품관리서는 후쿠시마 등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당 지역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3년 전부터 규제를 완화해 방사능 검사 서류 제출 등 일부 규제만 남겼는데 이번엔 완전 개방한 겁니다. 대만 당국은 일본산 식품 27만 건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한 건의 문제도 없었다며 통상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만 정치권에선 일본행 항공기 할인 지원과 일본 여행과 수산물 구매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 수산물 인증샷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4년 전 중국이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하자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파인애플 인증샷을 올리며 지지해줬던 분위기가 재현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어제 저녁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 비판 시위에는 약 1,700명이 참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현장에선 깜짝 댄스 환영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팔짱을 끼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옵니다. 영접을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관 등과 악수를 나눕니다. 남아공 청소년 8명으로 구성된 댄싱 크루가 레드카펫 끝에서 춤을 추며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내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중러 3개국 정상은 모두 불참합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소속국 정상들과 회동합니다. 이어 프랑스, 독일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소식입니다. 당시 구조된 승객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객선 업체가 승객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리조트 숙박권을 제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여행은 엄두도 못 낼 만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숙박 티켓 보상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에 탑승했던 승객이 어제 오후 선박업체 시월드 고속회리 측에 문의한 글입니다. 병원비 청구 방법과 향후 조치 사안에 대해 물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보상 안내라며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운송약관 기준상 승객 운임과 차량 운반 비용은 20%만 환불하는 게 원칙이지만 승객 운임은 100% 환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객 불편을 고려해 추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차량 운반에 드는 비용은 20%만 주겠다고 공지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다며 제휴업체 리조트 2박 숙박권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조정을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컸는데 병원비 청구나 사고 처리 절차 이런 필수 안내는 전혀 없었고 뜬금없이 숙박권을 지급하겠다는 이제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화나스럽네요. 업체 측은 현금 보상도 검토했지만 회의를 거쳐 숙박권을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행기를 이용하시든 간에 제주 가시면 이제 숙박하시니까 모텔이나 호텔 이런 2성급, 3성급보다는 그래도 이 리조트는 시월드 회리가 제휴를 맺고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던 곳입니다. 문자 공지엔 병원비 지급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측은 병원비 보상을 문의하는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객공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와 부딪히기 직전, 그러니까 단 100m를 앞둔 지점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무인도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퀸 제누비아 2호의 1등 항해사와 조타수입니다. 1등 항해사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잠깐 네이버 봤습니다. 몇 분 정도 보신 걸까요? 네이버 본 것 같습니다. 좁은 협수로에서 수동조타 대신 자동 항법 장치를 왜 켰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는 평소에도 그렇게 켜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직선거리에서는 자동 항법 놓고 이제 현침차에서는 수동으로 넣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친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등 항해사와 함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1등 항해사는 무인도를 100m쯤 앞두고서야 방향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방향 변경을 조타수에 지시한 건 사고 발생 13초 전이었습니다. 해경은 당시 자리를 비웠던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선박의 항로 이탈과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를 꺼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신정동 연쇄살인으로 불렸던 장기 미제 사건. 20년 만에 범인을 잡고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범인, 신정동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포함해 정과 10범 이상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정동 사건 때와는 범행 수법이나 지역이 달라서 당시 용의선상엔 오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해 범인을 알 수 없었던 신정동 연쇄살인. 서울 한복판에서 연달아 여성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20년 만에 범인은 당시 인근 건물 관리인인 장모 씨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장 씨는 신정동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990년대에 서울 서남권 지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결국 장 씨를 붙잡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 외에도 절도를 포함해 정과만 10범 이상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범행은 신정동 사건 때와는 범행 수법이 달랐고 지역도 달라 용의선상에선 제외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 씨의 기록 중 90년대 이력은 전산화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범인의 정체를 밝혀냈지만 장 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이틀 전 119 신고센터에 미스터리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인천 계양산 외진 곳에 있으니 살려달라는 어느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휴대전화는 다시 전화를 걸 수도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 앞자리는 045, 통상적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성을 찾기 위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숲을 속을 연신 살핍니다. 경사진 산비탈을 오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늘엔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그제 오후 119 신고를 한 뒤 연락이 끊긴 여성을 찾는 겁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달라며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물었지만 대답 도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성의 위치 추적을 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여성이 쓴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나 지역번호가 아닌 045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 수도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유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개통이 중지된 그냥 일반 핸드폰 있잖아요. 그 폰으로도 119나 긴급신고는 가능하대요. 정확하게 위치값을 모르는 거죠. 여성을 찾기 위해 수색당국은 사흘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계양산 전역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찰 차량에 이어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절벽 같은 곳, 드론으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휴대전화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한편 내일도 일대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즌을 맞아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금인 어젯밤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몇 주 전에 비해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교통경찰이 일제히 투입됩니다. 잠시 후 음주 단속을 시작하고 차량을 세운 뒤 음주 측정을 합니다. 단속 1시간 만에 50대 남성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보세요. 더. 여기 됐습니다.
0.035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맥주 한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그래도 선생님 대리 부르실 생각 못 하셨어요? 전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경찰은 어젯밤 강남과 마포, 영등포 등 인파가 몰리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2시간의 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 3명이 적발됐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11명이 적발됐습니다. 대리 부르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으면 면허 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맥주 한 잔 먹었다는 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더 먹었는데 일부러 줄여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경찰은 앞으로도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말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주말 새벽 원룸에서 불이 나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선 불을 끄던 소방관 3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열기에 유리창이 깨져 아래로 떨어집니다. 경남 진주시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건 새벽 4시 45분쯤입니다. 나오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입 막고 그렇게 그냥 대피 새벽에 했습니다. 비몽사몽 깨가지고 그냥 대피만. 빨리 대피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캔집방으로 나왔지.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살던 20대와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옆집에 살던 50대 남성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붙은 건물 위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 21분쯤 부산 남구의 창고형 의류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집니다. 문을 열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밀폐돼 있다가 오픈을 하면서 이제 열기가 밖으로 확 쏟아져 나오면서.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얼마 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강도가 부상을 입은 탓에 나나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나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의 자택 인근 골목. 경찰 순찰차 2대가 경광등을 켜며 들어섭니다. 잇따라 구급차와 경찰 승합차,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위협한 강도 피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몸싸움 중 흉기로 인한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모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모녀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줬다며 방어 과정에서 입힌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간 뒤 나나의 어머니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갖다 놓고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구속된 남성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24일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겨도 김치는 우리 음식이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김치.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절인 배추 속에 새빨간 양념을 고루 바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도 김치 담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No, it was just the first time making it. Oh, really? Yeah. So, how was it feeling? It was very interesting. I'm really glad. I'm really enjoying it. The taste, the one that you make, feels more delicious than just buying it. 아기는 어때요? 아빠랑 같이 김치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김치 장인에게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참가자들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토닥토닥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공기하고 차단이 되지. 이렇게 그러면 군더내도 안 나고 맛있게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죠. 김치는 일찍이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며 K푸드 열풍의 시작을 이끌어왔습니다. 김치의 우수성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인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겁니다. 과잉은 조절하고 부족한 거는 끌어올림으로써 김치가 전체적인 인간의 신체 딜항 작용을 통해서 사람의 면역을 높여주는. 이 김치 맛을 제대로 내고 면역 효과까지 높이려면 이 소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을 쓰면 발효 속도와 유산균 생성량이 증가해 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천일염에 함유된 미네랄들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현재는 만 12세로 묶여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현금 대신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미성년자들도 부모 동의하에 이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정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어린이들이 부모 카드를 갖고 다니며 쓰는 일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제 명의나 아니면 저희 와이프 명의로 해서 가끔 이제 빌려주는 것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탈법 행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체크카드 발급의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부모 동의하에 만 12세 이상만 가능했는데요.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미성년자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금 달라 그럴 때 마침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을 때 나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막 체크카드가 있으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분별한 사용이나 금융범죄 피해 우려는 해결할 과제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얼마 있는지 제대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부모가 하루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가요계에 기습 컴백했습니다. 후배 가수의 음반 작업에 참여한 건데요. 혹시 이걸 계기로 국내 시장 복귀를 시도하려는 걸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내 유명 래퍼 저스티스의 음반 작업 과정이 담긴 영상. 녹음실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랩을 하는 가수 유승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스티스가 새로 발표한 곡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동 작업자가 있었는데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유승준이었던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You can't be canceled in your own home. Watch your words before they're cut out of context. This is your home.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23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로도 한국 입국과 한국 활동 재개를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지난 8월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며 국내 컴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니네들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싸늘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좀 지금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하나의 방법이 생기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윤리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유 씨는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면서 설전을 벌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당장 치고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인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의외로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몇 달 동안 서로에게 날을 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맘다니의 요청으로 백악관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약 30분간 독대한 뒤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악수를 나누며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자들의 난처한 질문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서 맘다니를 감쌌습니다. But just days ago, you referred to President Trump as a despot who had betrayed the country. And I've been called much worse than a despot. Are you affirming that you think President Trump is a fascist? I've spoken about. That's okay. You can just say yes. Okay. That's easier.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불렀던 것에 대해선 그가 변할 수도 있다며 맘다니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물가 안정 등 생활비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And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deliver on that affordability. 트럼프는 연방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맘다니는 트럼프 옆에 선 채로 양손을 모은 채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CNN은 맘다니가 트럼프보다 살짝 뒤에서 서 있었다며 위계 구도가 드러난 자리 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트럼프와 맘다니의 회동 이후 내년 1월 맘다니 취임 직후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뉴욕에 투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인도 공군의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고개 비행을 하던 도중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는데요.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던 전투기 한 대가 순간 흔들리더니 곤두박질 칩니다. 지면에 부딪힌 전투기는 폭발 직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인도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고개 비행을 하던 도중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겁니다.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인도 공군은 성명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활주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비행기. 이륙 순간 왼쪽 엔진에 거대한 화염이 일더니 곧바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미국 루이빌 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 추락 폭발 사고 상황이 자세하게 포착된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이륙 직후 왼쪽 엔진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체에 부딪히며 폭발하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That separation, the motor mount broke, and unfortunately the engine propelled itself over the top of the left wing, created a fireball.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엔진을 기체에 고정하는 핵심 부품들이 손상되며 사고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 3명과 지상에 있던 11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미인대회 도중에 멍청이라는 폭언을 들었던 참가자. 당시 항의의 의미로 대회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왕관과는 거리가 멀어진 줄 알았는데 극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막말에 당당히 맞선 미스 멕시코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Miss Universe is Mexico! 올해 미스 멕시코 파티마 보시가 태국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달 초 보시는 대회 고위 관계자에게 막말을 듣고도 지지 않고 맞서 퇴장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You are the man. Why you stand up to talk to me? Because I have a voice. You are not respecting me as a woman. Stop. Stop. Keep security. 보시의 우승 소식에 조국 멕시코는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Absolutely, this is a great experience and Miss Universe is a platform that is strong because we have the space that women are searching to have a voice.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셰인바움 대통령도 여성은 말하고 참여할 때 더 아름답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총기 판매점, 한 여성이 직원에게 권총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총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갑니다. 그러자 달려나온 다른 직원이 금세 여성을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여성을 제압한 직원은 전직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케이블 타이로 여성의 팔을 묶어둔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가정집. 쇠막대로 천장을 툭 치니 거대한 뱀이 튀어나옵니다. 이 집에 사는 학생이 욕실 천장 일부가 부서져 있어 살펴보던 중 대형뱀이 있는 걸 확인해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말레이시아 민방위군이 뱀을 포획했는데 무게가 약 60kg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한 달 넘게 도주국을 벌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이모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한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또 김 여사와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인데요. 오늘 예정됐던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준 기자, 법원이 아직 구속 여부를 심사 중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이 씨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심사가 예정됐지만 이 씨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달아났던 이 씨는 도피 34일 만인 그제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특검은 이 씨가 이미 도주한 만큼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중 한 명입니다. 김 여사와 수백 건 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문자 내역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면서 자금을 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이 씨가 도이치에서 손 떼겠다고 하자 김 여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죠. 석방된 변호인단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을 비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받았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못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욕설도 나옵니다. 이진관이 놈은 죽었어 이거. 못도 아닌데. 법원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 독립과 재판 절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러한 경고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라는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각하게 이제 변론권을 저희가 침해를 당하고 있고. 내란 재판을 둘러싼 소란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국민의힘. 첫 행선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레드카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포기한 건 항소 포기뿐만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 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저들이 무도할 때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곳 부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11개 지역을 다니며 대국민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12.3 비상기업 1년을 고리로 강화될 여권의 공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투쟁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이 숲을 다 불태우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려는 이 세력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상인들을 만나 민생정당의 면모도 강조했습니다. 주차장하고 국포국수 한 그릇하고 바꾸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박자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바타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기념재단 이사장이 올린 글입니다. 어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서 추모사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참석 대신 정청래 대표 명의의 조화를 보냈습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런 짓을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하지 말라 꼬집은 겁니다. 곧 망할 각 아니겠느냐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격한 반응을 보낸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네, 어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리에 따라서 당에서는 당대표 조화를 조치했다면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고 했지만 지난해까지는 지도부급 인사들이 한 명이라도 계속 참석해 왔거든요. 전원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라서 갖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2019년 있었던 10주기 추도식 때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당시 야당 대표들 모두 왔습니다. 김영삼 정신이 통합과 화합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이번 추도식에 민주당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건 여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의 모습인데 두 사람 무슨 대결을 합니까? 네,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두 사람이 공개 토론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국 전 대표가 한 말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호응한 겁니다. 토론 얘기하신다면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 그러면 제가 어딘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요, 원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했던 제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먼저 이 장동혁 대표에게 토론 제안하기 앞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직 장관들을 토론 상대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을 이런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이제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그래서 뭐 두 사람은 하긴 하는 겁니까? 네, 조국 전 대표는 이 토론의 시기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이후로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항소포기 사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 분명히 밝혔습니다.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더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의 토론이든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추가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토론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정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테니 트집 잡기나 말싸움만 반복하진 않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에 이 누군가를 발견하곤 갑자기 기자회견을 중단시켜서 논란이 있었죠. 16일이 지난 오늘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월드시리즈 우승 후 인천공항에 입국한 김혜성. 귀국 기자회견 도중 누군가를 발견한 듯 인터뷰를 중단시킵니다.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보이세요? 저 말로 해주세요. 말로. 말을 안 하시고 왜 맨날 저렇게.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김모 씨가 등장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고 아버지 비토 논란과 함께 태도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김혜성은 논란 16일 만인 오늘 공식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순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며 현장에 있던 김 씨를 포함해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책임감으로 계약금과 월급을 포함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자신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6년간 끌어온 김혜성 아버지의 채무 문제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최근 김혜성의 아버지가 김 씨와 직접 만나 다음 달 20일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지만 날씨는 포근했습니다. 가을 날씨 이어지면서 단풍을 즐길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내일까지는 큰 추위 없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서울은 아침과 한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차이 나고요. 춘천은 14도까지 벌어집니다. 아침은 다소 쌀쌀해서 입고 벗기 쉬운 외투는 필수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가끔 구름만 낍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은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5도, 부산이 8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가 16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